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30도를 상회하면서 날씨가 더워집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하시느라고 또 과제들 하시느라고 더위를 느낄 시간이 없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와 나우엘의 내재론적 사유와 나우엘은 내재론적 사유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 편견들, 그리고 책가방 심부름하면서 우리가 쌓아왔었던 배움, 학식,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서 철학적으로는 내재적 환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에 이 펼쳐지는 하나로 있음의 세계, 그래서 나우엘은 이론적 일자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적 일자를 이론적 관점에서 살피면 일자를 다시 이론적 일자, 이 트레드융으로 연결이 된 비일자, 그 다음에 트레드융이 없는 비일자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나우엘의 이러한 사유는 서양 철학사적 맥락에서는 아주 생소하고 생경한 사유이긴 하지만 우리 동양의 사유에 있어서는 꼭 똑같은 용어와 구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서 동양의 불교의 화엄 세상에서 삼기법관, 법계 3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공절상관, 니사무회관, 주변화면관.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철학 전공하는 친구들, 불교와 관련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특히 화엄사상을 통해서 화엄사상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조금 접하면 이 서양의 사유와 동양의 사유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우엘의 내재론적 사유는 서양 전통 초월형의 상학을 비판하고 나온 니체 이후의 철학들, 그들의 사유인 초월론적 원리에 따르는 초월론적 사유, 특히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사유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고서 나온 사유였다. 그래서 초월론적 사유는 순환과 반복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서 인정하는 사유였다면 나우엘의 내재론적 사유는 그런 니체 이후 초월론적 동호반복, 그러니까 영원획이나 차이와 반복을 있는 그대로 실제의 초월적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순환, 반복,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윤회가 없는 데리브항스, 니르바나, 해탈의 사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있는 그대로의 사태, 실제 나우엘의 용어로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에 우리가 선입관과 편견, 그동안의 경험과 체험, 이 배워서 얻은 지식들을 다 괄호치고서 내려놓았을 때 펼쳐지는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의 비분별성, 그리고 그 세계에서 펼쳐지는 원흉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텍스트 3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6페이지, 345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문단 바로 아래. 자,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철학은 아무런 전제가 없는 그 사유의 힘에만 의거하여 일자에 대한 초월적 원리들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 초월적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그러니까 현대 프랑스의 차이와 차이의 철학자들의 초월론적 원리까지도 전제하지 않고, 그래서 자칫 보면 아니 철학적 사유를 해가면서 원리와 기준 없이 사유를 한다? 철학을 한다? 그래서 자칫 신비주의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뜻 신비주의로도 보일 수 있는 비종교적 직관, 즉 이론적 관점, 이론적 직관. 다시 이론적 관점과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어로 보세요. 가로 안에 La vision eng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eng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 세계와 자연을 보는 그런 사유의 틀들, 개념들, 지식들을 괄호치고서 있는 그대로의 사태와 실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의 태도를 라우엘은 이론적 관점, 이론적 직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관점을 통해 구분과 판별에 집착함이 없이 원흉한, 자, 가로 안에 한자와 그 다음 안에 불어로 쓰여지는 원흉한 해서 이데마나스라는 불어를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세요. 원흉한 현상적 소요로서, 후설의 현상학의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직접 소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성되지 않고 구성되지 않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 직접 소요로서 직접적이고 비반성적인 비분별 인디비전, 불어로 랑디비지옹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 이론적 관점은 차이의 철학, 그러니까 현대 프랑스 철학의 차이와 차이의 철학 속의 철학적 매개자들, 차이가 동일성을 만드는 원리이자 차이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 차연이 그렇고, 그래서 매개자들 또한 중심축 그리고 호나물들을 풀어내어 그들에 따른 구별과 판별에 집착함이 없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엄밀한 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여기에서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 구별과 판별에 집착함이 없이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조심해서 봐줘야 될 게, 구별과 판별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 지식, 인식 틀을 가지고서 구별과 판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객관적으로 옳다, 필연적으로 옳다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 프랑스와 라우엘의 비철학, 중도의 사유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철학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일상인이에요. 일상인이란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유하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또한 학문을 하면서 언어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만 사유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언어와 논리를
어떻게 대하고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구별과 판별에 집착함이 없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통해서 구별과 판별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게 되죠. 물론 학문활동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문단에서 보이는 원흉함, 이데마랑스와 그다음에 이론적 일자, 그러니까 원흉함 다음에 이론적 일자,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 이 비분별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우엘이 말하는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 이론적 일자의 비분별성과 원흉함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 나우엘은 비분별, 랑디비지옹. 왜 나우엘은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는 사실은 분별, 불가능하다. 우리가 확정지어서 나눌 수 없다. 비분별의 상태로서 이 분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로치고 판단, 중지를 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태, 그 자체는 과연 비분별적인가? 나우엘이 비분별적이라고 했었을 땐 어떤 의미로 비분별적이라고 했었을까? 내재적 실제로서 이론적 일자 하나로 있음이 백지의 상태도 아니고 절대 무의 상태도 아닌데 비분별적이다. 왜 나우엘은 비분별적이라고 그랬을까? 현대 서양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나우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물론 서양 철학사적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낯선 사유이긴 하지만 반면에 동양의 사유에 있어서는 주류가 있는 그대로 실제에 대해서는 비분별적으로 보는 게 주류의 대부분의 사유예요. 우리 노자 선생님의 노자 도덕경의 가장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했을 때 상도가 아니다. 불교의 선불교의 분립물자를 제1 원칙으로 삼는 사유. 자, 왜 분별적인가? 우리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정의할 때 언어, 조금은 심층적으로 기호를 활용해서 정의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언어가 있는 그대로의 사태와 실제를 1대1로 정확히 반영을 하는 그런 언어인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선입견, 편견, 배워왔던 학문의 지식 체계들을 다 내려놓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A를 A라고 규정할 때 과연 A라는 언어가 A라는 사태와 실제를 제대로 다 반영할 수 있는지, 표현해낼 수 있는지,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A라는 것, A라는 언어가 있으면 이미 이전에는 인식의 틀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인식의 틀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식의 틀을 만드는 나름대로의 세계를 보는 관, 철학적으로는 철학관, 형이삭 체계가 전제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태와 실제 자체가 과연 우리의 인식들과 형이상학적 체계들을 통해서만 보는 대로, 살피는 대로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그리고 특히 동양의 사회에서는 이 있는 그대로의 사태, 실제 자체는 분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라우엘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 내재적 실제로서 이론적 일자는 구분과 판별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원흉한 그런 실제이자 일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우엘은 원흉함을 여러분들 우리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마치 동양 철학에서는 나올 수 있는 용어인데 서양 철학자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 프랑스 철학을 우리 동양 사회에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흉함은 불어로 이덴 마낭스예요. 이덴 마낭스를 이 이덴 마낭스는 사실 라우엘이 만들어 창조해낸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생소하고 낯설 거예요. 이 이덴 마낭스는 다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를 분석해 보면 이덴 요렇게 분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서양 언어를 조금 하신 친구들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덴 하면 위에 뭐를 한번 언급해 놓고 그것과 같은 것을 가르칠 때 이덴, 특히 사람이 글을 쓰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같은 것을 가르칠 때에 이 이뎀으로 축약해서 같은 책, 같은 쪽 페이지를 가르칠 때 이뎀으로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다음에 이 마낭스는 이 임마낭스로부터 온 거예요. 이뎀은 다시 이뎀 포탕스에서 온.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임마낭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올렸어요. 터항성 당성, 그러니까 초월성에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내재성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재성이라 그래서 초소월성인 것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 칼 막스처럼 이 내재성을 물질성에 국한해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전복된 또 하나의 초월적 형이상하게 돼버려. 그래서 이 라우엘뿐만 아니라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재성은 이 물질성에 국한되지 않는 내재성이다. 다음으로 이덴포탕스는 사실 수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멱등성, 등멱성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1+1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자명하게 2가 돼야 되겠지만 1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정순 백성이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문학 시간도 아니고 수학 시간도 아닌데 1+1은 2가 아니라 1이 된다. 단지 형식적으로만 살피면 여러분들 생각이 옳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같이 서로 도모해서 한 마음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한 사람과 두 사람,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1뿐만이 아니라 1의
플러스 무한대의 1을 더해서 다시 하나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 이랬을 때 1 플러스 1이 다시 1이 되는 한 마음과 나의 한 마음, 너의 한 마음.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각자의 마음을 다 각자가 한 마음으로 있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으면 그 경우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수학에서는 역등성, 등력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나우엘은 평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만약에 제 앞에 있는 학생이 한 명이라면 나와 너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그때의 조건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두 사람의 각자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두 사람뿐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서양 전통 철학에서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동일적 정체성을 가지고 고정 불변한 실체들로서 자기라는 아상, 주체를 고집할 때 과연 우리 마음이 하나로 있으면 이 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억지로 각자의 개별자를 종합해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과연 제대로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된 한 마음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서양의 실체론적 사유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사유입니다. 이 1 플러스 1이 되고 나와 너의 마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 아상, 자기동일적 실체로서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너 모든 사람이 나라는 아집, 아상, 아집, 실체론적 사유의 태도를 내려놔야만이 가능한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나우엘의 사유로 돌아와가지고 내의적 실제로서 이론적 일자가 구별과 판별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원흉함, 이데마낭, 의엔 때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명사형은 이데마낭스.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낯설지 않게, 우리가 평상심에 무언가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다 내려놓고서 평정의 상태, 편안한 마음, 평상심으로 보면 이 세계는 고요적정하다는,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들어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재적 실제로서의 이론적 일자의 이 원흉함을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물들, 나와 너를 포함한 모든 사물과 사태의 어떤 초월성을 상정을 해서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와 대립된 내재성, 그리고 이 초월성을 내려놨을 때 펼쳐지는 나와 너, 우리 모든 사물과 사태가 원흉하게 하나로 있음. 이 이론성, 나우엘은 유니라테랄리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니티가 아니에요. 내재성과 이론성을 제대로 보고 사이할 수 있을 때 이 원흉함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기회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8회차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나름대로 처음 접하는 사유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프랑스 나우엘의 철학을 의무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나우엘의 말대로, 철학대로 우리가 그가 말하는 비철학, 중도의 사회를 우리의 삶의 절대 축으로 놓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강의를, 오늘 이 시간 강의와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우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생각한 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철학 공부하기 때문에 고대 히랍의 탈레스로부터 플라톤을 거쳐서 칸트, 헤겔을 공부하고 근현대에 와서 니체, 하이데거, 들루즈, 데리다를 공부를 했어요. 들어보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해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말대로, 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정순백이라는 선생의 말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주체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사유의 힘과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그 어떤 학문적 지식과 철학적 원리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마음의 상태에서 사유를 하려면 우리가 다시 나우엘의 내재적 실제로서 이론적 일자를 사유를 하고, 나우엘이 말하는 이론적 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한에 있어서 나우엘의 비철학과 중도의 사유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나우엘의 철학대로, 비철학대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이유는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다.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학기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